오늘 이 보이스피싱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깊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넷 중에도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또 있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같이 이렇게 속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피해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검 범죄수사부 박철민 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이유리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대포 통장이요? 네. 그래서 이유리 씨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민생은행에 502로 시작되는 계좌 있으시죠? 네. 통장 잔고가 현재 얼마죠? 지금 통장 잔고가 민생은행. 이유리 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는 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저희 검찰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근데 제가 3,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로 이체를 하면 될까요? 3,000원? 네, 3,000원.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뭐야? 67만 5천 원?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결제 문자를 받았는데 말이 안 돼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무슨 일이지? 결제가 된 일이 없는데. 여보세요? 소액 결제 피해 보셨다고 해서 수사 의뢰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67만 5천 원 결제되신 거 맞습니까? 아, 네네네. 문자 받았어요.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개설한 임시계좌로 돈을 옮겨주세요.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민생은행이고요. 123-456-7890입니다. 근데 혹시 목소리가 좀 낯이 익으신데. 그 대포통장 건으로 3,000원. 아, 그때 3천 원? 아, 네. 근데 제 통장에 3,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67만 5천 원이 결제가 되죠? 에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생캐피탈 박철민 직원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를 살펴보니까 현재 2등급으로 현재 1억 원 대출이 즉시 가능합니다. 연이자 1.5% 시중은행에 비해 정말 너무너무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셔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 연락드린 거고요. 우선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테니 앱을 깔아주시고요. 앱 설치하시고 수수료 50만 원 선입금해 주시면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2년 만기 1억 원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혹시 전화하는 곳이 어딘가요? 이곳은 마포구 매봉삼로에 있는 민생캐피탈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마포구 매봉산로로요. 오실 필요는 없고요. 앱을 설치하시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데 방문 기록이 남으면 신용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것보다 앱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금방 가요. 택시! 멈췄네. 어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보이스피싱이야.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차 사고를 냈는데 돈이 좀 필요해. 사고가 났다고? 안 다쳤어? 나는 괜찮은데 친구가 많이 다쳤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치료비를 빨리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600만 원. 600? 돈 붙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해. 돈 있어야 수술 들어갈 수 있대요. 아니 네가 차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거야? 응, 엄마. 지금 급하니까 빨리 여기 계좌로 송금해줘요. 이러다 친구 죽어요. 빨리. 너 누구니? 무슨 말이야, 엄마. 내 아들은 이제 7살인데 넌 누구니?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제 딸이요? 제 딸이 납치를 당했다고요? 납치요? 어디서요? 많이 먹어. 거기 사거리 매봉산로. 제가 지금 금방 갈게요. 네네네네. 가입자 약 3,400만 명. 사실상 국민 셋 중 둘은 가입한 제2회 국민보험격인 실손 의료보험. 하지만 작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 중 61.9%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입은 했지만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이상한 보험. 과연 이유는 뭘까요?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바로 자동으로 될 때는 사람들이 그냥 하게 되지만 좀 이따 해야지.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 문서를 잊어버리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저 증명서를 떼려 그러면 또 10,000원, 20,000원 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돈 내는 것도 비용이니까 안 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병원비를 수납한 뒤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요. 병원에 가서 필요한 진료비 내역서나 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진을 찍어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보험사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다행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2개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고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는 판에 직접 가서 그걸 띄워가지고 찍어서 보내거나 또는 우송하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내주고 그걸 보험사에서 받아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의료보험하고 같은 시스템이고 자동차 보험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개선 방식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한 뒤 바로 보험금 청구하고 그 이후 병원이 알아서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고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하지만 현재 상정된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실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그런 과잉 진료 역시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 편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실 누구나 다 동의하시겠지만 실손보험 실손율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순수한 의미의 청구 간소화를 얘기하면서
이 과잉진료 예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그 비급여 부분, 이게 한마디로 더 좋은 치료일 수 있는 그런 비급여 부분을 좀 더 덜하게 하고 싶다는 의도를 좀 비춘 게 있거든요.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1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과연 10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은 그것도 반대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종이 문서가 됐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유출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망을 통해서 가면 정보 유출의 우려는 오히려 없고 개인정보 보호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건강정보가 얼마만큼 보험회사에 축적되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입이 편한 정도가 달라지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특히 심평원을 경유하게 됐을 때는 아까 법에 의해서 하위병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질병 정보를 쉽게 더 공유할 개연성이 생기죠.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 심평원이 운영하는 지금의 건강보험망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보안성도 강화되고 편리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선은 국가가 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안전하게 그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통로가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길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예를 들면 병원 식별 정보를 빼고서라도 평균적으로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 정도 병원비가 듭니다라는 것만 소비자들이 알아도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비를 많이 내고 있었구나, 적게 내고 있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정보가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이용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루면 주잖아요. 그런 방식을 그냥 다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청구 전산화는요, 환자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동의를 다 누르고 그 업체에서도 몰라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엔빌롭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수한 청구 그걸 대행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심평원 경유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게다가 어떤 정보를 넘길 것인가는 아직 좀 하위법령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민단체는 3,600만 그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감독하지 않는 한 하위법령에서 뭐 이 정보도 넘기면 되네요. 그런 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보험료를 받는 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를 불편하고 어렵게 해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재산권과 권리 침해 아닐까요? 국민 중 10명 중 7명이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은 했지만 사실 청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좀 청구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작년 12월 달 거 이렇게 거의 종이가 빛이 바래가지고 그게 작년 겨울 12월이에요.
딱 그것만 하기에는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갖고 전화를 해봤더니 팩스를 보내는데 가정집에 팩스는 없잖아요. 그 우편으로 달라 했더니 우편으로 그쪽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가지고서 병원에 다시 가서 병원에서 그 서류를 떼다가 같이 기입한 걸 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며칠 있다가 또 심사과에 거쳐서 먹게 된다더라고요. 뭐 일반 소아과에서 진료받는 뭐 10,000원 이상, 뭐 몇만 원 이상 그런 것도 청구가 되는데 해당이 된다 해도 귀찮아서 그런 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 다 안 갈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고 팩스비에다가 그 교통비 하면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실손보험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단 한 번도 청구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몰랐는데 엄마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모르셨대요. 그거를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돈만 내고 노인분들은 그런 거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소한 거지만 정말 필요한 법이거든요. 이게 법제화 시스템으로 된다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젊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밤에 응급실 갔던 거여가지고 그때 막 엑스레이 찍고 뭐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었나 그랬었어요. 다시 가야 되니까 다시 가서 그 날짜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 아마 그럴 거잖아요. 병원 내에서도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테니까는 그게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도 어렵고 그 서류를 받으러 가는 자체나 받아서 확인하는 자체나 아니면 다시 제출하는 그 과정이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서류를 떼서 주셔도 그게 맞는지 또 다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그게 관리도 사실 잘 안 되고 좀 어렵죠. 네, 많이 편하죠. 일단 절차도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신청 자체가 간단해지는 거니까. 가뜩이나 저희는 이동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핫팩 하나 받으시겠어요? 예. 예, 저희가 아울리치 활동이라고 해가지고요. 겨울철에 이제 보통 이제 센터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데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게 안 좋아서 오시지 않는 분들을 제가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휴식인데 안 들어가세요? 어딜 들어가? 센터 안에? 아, 여기는 안 가, 여기는 안 가. 센터 오셔가지고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좀 답답해하시거나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센터 오시게 되면 술을 드시거나 그런 걸 좀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밖에서 이렇게 술 드시고 많이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조금 중점하고 아, 식사 제공 좀 하려고요. 식사 제공. 예. 제가 뭐 차려놓은 식사는 없어가지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컵밥이라든지 라면 정도로 이렇게 좀 허기지신 분들은 좀 지급하고 있어요. 예. 식사 좀 드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울리치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좀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을 그 모시고 이제 좀 질환이라든지 그런 게 특수하게 좀 심각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모시고 와서 그래서 다음날 병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도석을 하게 된 게는 그냥 술로 그냥 그것 때문에 많이 막아져갖고 지금은 이제 술을 끊으려고 지금 예정에 있고요. 직장 잡아갖고 꾸준히 가려고요. 그런 이제 술도 끊고 내 새로운 마음으로 가려고요. 지금은 저희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 건물인데요. 응급 대피소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피소는 그 2011년도 정도 이제 서울역 대합실에 노숙인을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게 했는데 그때 이제 코레일에서 노숙인 태거 조치를 해요. 그러면서 한 뭐 150명 정도의 노숙인 분들이 당장 이제 그해 겨울에 있을 곳이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 위험도 있고 막 그래서 서울시에서 급하게 이제 그분들이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에는 이제 여기 방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큰 방, 저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큰 방은 낮에는 이렇게 작업장이라 해가지고요. 그 종이 박스, 쇼핑백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접는 알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참여하고 개수에 따라서 이제 뭐 30원, 50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날 일한 만큼 그날 바로 드려요. 예. 수고하십시오. 저희 일단 그 청파공원 쪽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한 두세 명 정도 계셔가지고요. 거기서 좀 이 침낭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지급을 좀 하려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서울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서울역 인근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최대한 이제 도보로 커버가 가능한 곳까지는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여기 가끔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동절기가 와가지고 이런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네. 예.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비싼 거니까.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요 근처? 아이고, 선생님 웬만하면은 저희 센터로 오세요. 센터 가실 거예요? 센터 갈래요, 말래요, 오늘? 그럼 부를까요? 휠체어 좀 부를까요? 여기 지금 강대복 선생님 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휠체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이셔가지고요. 알코올도 많이 드시고 좀 그러니까 알코올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질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특히나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날이 아니어도 이제 보이시면 저희가 무조건 모시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오늘 안 오시면 여기서 주무시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다 이불 깔고? 아, 그러니까 춥잖아요. 아, 좋아서 들어가서 꼭 따뜻하게 주무세요. 저분이에요, 저분. 네. 선생님 갈 거예요 이제 가요. 들어가세요. 예. 사실 주변에 이 내 가족이나 형제들을 보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잘 살다가 이 꺾어진 분들도 있고 사실 그분들이 옆에서 지지망이 없으면 결국 노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변의 분들 생각하셔서 우리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노숙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성 노숙인 모자 가족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생활하시는 분도 올 수 있고 또 아이를 동반한 모자 가족도 올 수 있는데 오늘 밤 당장 주거가 없다, 거주할 곳이 없다 하는 분들이면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이제 매일 볼 때마다 이 간판에 열린여성센터라고 하는 그런 시설 이름이 있는 게 뭔가 시설에서 산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또 시설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또 시설이라는 걸 내세울 이유도 없다. 네, 이런 생각으로 안달았습니다. 만약에 여성인데 거리에서 만약에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게 폭력이죠. 신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성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자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늘 실태조사를 하면 여성 노숙인은 적은 수치만 나오고 정부에서는 수가 적으니까 이 정도의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이 정도만 정책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더 많이 숨어 계시죠. 갑자기 그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뭐든 저희가 다 싫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돈이 30만 얼마가 딱 있더라고, 통장에. 청처 없이 그냥 길거리를 헤매다가 찜질방을 들어간 거예요. 찜질방 들어갔는데 그 30만 원 돈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역 다시 살았어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앉아 쪼그리고 있다가 쪼그리고 잠자다가 날 새면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역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여기 센터 내에 쓰레기 분리도 하고 뭐 계단 청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50만 원에서 60만 원 들어오는 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뒀다가 용돈 버리는 파출부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다 이제 그 설거지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200 정도 쌓이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립할 마음이 그냥 100%로 생기는데.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자활센터요. 자활센터요? 네. 마음을 좀 쉬게 해줘요. 쉬게 해주고 까다롭게 안 뽑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시게 자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안정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주택 서비스와 주택이 함께 결합된 그런 주택에 가기를 희망하셔서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정 폭행으로 나오게 됐어요. 쉼터 생활을 하면서 공문글로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거 하다가 열린영생센터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3년 지냈어요. 이 시드하우스는 이제 여성 노숙인,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 노숙인들이 대상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각 세대에 사시는 선생님들, 저희 대상자들이 입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내 집처럼 살 수 있게끔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약도 이제 좀 조절이 되고 이렇게 복지 선생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고 수고로움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잘 살고 있어요. 토요일 밤에 화재가 나가지고 근무 시간도 아니니까 일요일 날 내내 불타는 걸 일요일 아침에 안 거예요. 다 내 피눈물이 저기 있어. 25년 내 피눈물이 저기 있어. 저희는 진짜 완전히 다 망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근데 여기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물건이 있어야 네, 지난 9월 22일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커다란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민생연구소 보면서 마음 굉장히 많이 아파했었는데요. 2달 지난 지금 어떻게 피해 상황들 수습 잘 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들 없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선임들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여기 언제 나오셨죠? 9월 23일 나왔어요. 23일. 예. 그럼 이제 딱 2달 돼가네요. 네. 예. 갑자기 추워져서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없으세요? 야외니까 이렇게 바람이나 이렇게 추위가 우리한테 직접으로 오고 그래서 저도 감기 걸리고 저 힘들어요. 그래도 저기가 불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아파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물론 자기 사업이니까 하지만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겨울 맞으면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손이 막 얼어갖고. 그럼 최근에는 계속 이 정도 시간에 아니요. 오늘 추워서. 마음이 힘들죠. 안에서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언제까지 인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힘들지. 그리고 뭐 어느 누구도 이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바람은 막았지만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 뭐 하루에 한 장 팔기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밖에 있을 땐 그나마 사람이 다녀서 뭐 몇 초에 한 명씩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간간히 팔았는데 여기서는 아예 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계시면 아시겠지만 몇십 분을 있어도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밖에보다 나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바람만 막아줄 뿐이거든요. 생활 자체도 안 되고 아이들한테 겨울인데 이제 겨울 되면 아이들도 따뜻하게 옷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이 장사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시에서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협조 좀 해주시고 건물 내 회장님들 빨리빨리 서둘러서 협조 좀 하셔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다른 데를 안 가고 여기만 빨리 완공되면 다시 들어가서 장사할 생각이에요. 매출이야 당연히 하락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옷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 밖에서 단가 있는 옷도 다 싸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서도 더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 싸게도 팔아야 되고 불났을 때는 뭐 그래도 다들 안 됐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하지만 본인들도 물건 보기 힘들고 하면은 여기서 사기가 힘들죠. 구청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구청에서는 내년에 뭐 2월 정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 앉아서 상가를 바라보면 내년 2월이 될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여기 상인들이 오죽했으면 기다리다 이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 상으로 다 지금 갔어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일평화시장이 복구되는 기간 동안 이제 우선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시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렇죠, 들어가시잖아요. 했죠. 그럼 제일평화시장이 다시 완공되면은 그쪽 임대차를 다시 끝내고 또 들어와야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손해가 막심한지 거기다가 지금 옮기면서 인테리비 들어갔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비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내고 해야 되겠지만 뭐 집집마다 자기가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도 가고 그러는 거고 이제 나머지 못 구하신 분들이 이제 굿모닝 시티로 가시는 분도 있고 좀 쉬시는 분도 있고. 구청에서 점포를 하나씩 개별 점포를 얻어준다는 게 아니고 다 각자 또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액수는 작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는 거죠. 뭐 저희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가 안 좋죠. 봐요. 네. 별로 어떤 면에서 안 좋아요? 위치적으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도매상가들이 다 이쪽인데 일단 길을 건너잖아요. 길을 하나 건너. 사람 동선이라는 걸 좀 무시 못하니까. 네. 청사해야 되니까 재평이 아직 지금 이제 공식적인 거는 2월에서 3월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해서 여기 1년 계약을 했어요. 저희. 혹시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글쎄. 싸게 놓으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층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똑같이 여기 시세대로. 그냥 보증금 날릴 생각하고 그냥 한 칸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 칸 한 거거든요. 그냥 단거리 오면 팔고 안 오면 못 파니까 조금 이게 좀 불안하죠. 제 평에 있을 때는 안 돼도 그냥 좀 힘들었는데 힘든 정도였는데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여기는 앞길이 별로 안 보이니까 좀 너무 무섭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불안정한 장소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며칠 장사 안 되면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지금 심정이. 층이 완전히 불탄 사람들은 다 이제 빚을 내가지고 이제 다 들어온 거죠. 상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라에서 지금 빚이에요, 빚 다. 그러니까 소도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소매 손님은 거의 안 오는 상태고 기존에 있었던 도매 상인들 그분들이 이제 소문 듣고 좀 오시고 기존의 거래처 사람들 사계절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반토막 났어요. 시일이 자꾸 늦어질수록 힘들거든요. 최고로 바라는 건 우리 제일평화상가를 빨리 복구해 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상인도 살고 여기 제일평화도 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제 10월 16일부터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서 12월 6일까지 지금 안전진단 예정에 있습니다. 3층에 지금 이 화재 부분이 기둥이 당초에 그 유관 점검했을 때보다 좀 더 위험하다. 보수 보강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초에는 4개월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화재 철거 과정에서 또 성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그러면 또 한두 달 정도가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년 한 5, 6월이 돼야 좀 이후가 돼야 좀 입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00분 정도가 지금 갈 데가 없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굿모닝 시티로 길맞은편으로 좀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바로 또 지하철하고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통로가. 그리고 저희하고 관리단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관리비만 내기로 했고 3개월 후에도 월세만 납부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공사 기간 한 6, 7개월까지 넉넉히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정도 임대료 그래서 다른 상가 임대료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보증금 없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상은 없었는데 소문은 보상을 다 받은 걸로 소문은 나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상보다도 빠른 대책이 필요했는데 빠른 대책이 안 이루어지고 손해는 많이 보고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 지금 뭐 다 내려놨죠. 저희는 어차피 아마 다들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티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나쁜 생각보다는 좀 더 열심히 거기서 잘 버티고 돌아와서 다시 다 모여서 잘 되길 바래요.